햇살처럼 따사로운 그 오빠의 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동안 텀블러를 가지러 왔는데 그 속에다가 따뜻한 차를 끓여가지고 제가 온다는 약속도 안 드렸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물을 채워놨을까요? 와, 삼사들 나르시는 거 보이십니까? 아유, 생태숲에 정말 또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저는 서울로 봅니다. 정말 이 자연은 제게 공감하는 그런 행복과 정말 사랑을 그리고 진짜 너무나도 행복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서울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아침 햇살 좀 보십시오. 햇살이 너무나도 맑고 차가 앞유리가 전체가 다 성에가 껴가지고 지금 펜타를 찢어서 넘기고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행복한 진짜 하루를 이렇게 만끽하고 서울로 향할 때면 왠지 뭔가 아주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좋은 기운을 가지고 서울에 가서 더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을 하고 다음 주를 또 기대하면서 아유, 어떻게 주의를 하지 않고 가도 되려나 모르겠네. 내 지갑이 어디에 있나? 지갑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 자, 일단 출발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출발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서정면 문호리를 두고 저는 또 서울로 향합니다. 너무 행복한 우리 문호리 생태숲 여러분, 저는 우리 서정에 기회가 되시면 작은 집을 짓고 사셨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욕심이 듭니다. 정말로 얼마나 행복한지 그거는 살아보지 않는 사람은 많이 느낄 수 있는 우리 자연인 오빠 집이 좌측에 있습니다. 오빠 잘 있어. 언제나 따뜻한 가슴을 가진 오라버니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진정한 마음으로 위한다는 것은 정말 진정한 이웃 간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뭐라도 하나 챙겨주시려고 그렇게 진짜 너무 고마운 오라버니. 어쩌다 이 아름다운 생태숲에 진짜 산책하러 왔다가 오라버님을 만나게 됐는데 정말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 고독하게 살아가는 우리 오라버님 곁에 옛 여자친구가 와서 물론 몸이 아파서 왔지만 지금 같이 있는 걸 지금 보고 왔는데 제가 오빠한테 정말 좀 잘하세요. 그 언니가 정말 좀 이렇게 진실하신 분 같아요. 그랬더니 오빠 하는 말씀이 야, 여자들은 좋은데 아파트에 살려고 그러지 누가 이런 데 와서 살려고 하겠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사람이 좋으면 원래 우리가 사랑을 하면 그런 옵션을 보지 않잖아요.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지옥에도 따라갈 판인데 오빠 잘하고 계세요. 제가 아주 그냥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연을 날리면서 그 후배가 계속 쩍쩍 얼음 깨지는 소리가 아우 들린다고 무섭다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 그 깊이를 전체적으로 거기 알거든요. 거의 뭐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디가 깊은지 어디가 어느 정도 얕은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 없다. 그리고 신나게 안심을 시켰는데 결국에는 그 방패연이 진짜 지난주에 와서 처음으로 한번 그 뛰어가지고 제가 너무 기뻐서 막 함성 지르고 막 그랬던 그 방패연이 뜨지를 않는 거예요. 도대체 기성품도 그 실 매듭이 그걸 이렇게 날리면서 어떻게 밀리고 좀 그게 완벽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가자마자 계속 그걸 띄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결국에는 포기를 하고 방패연을 아니 가오리연을 날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오리연을 날리고 방패연을 포기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도대체 원인이 뭔가 막 실을 또 묶어보고 풀어보고 생쇼를 하고 이제 진짜로 뜻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 노는 것 자체도. 그래서 마지막 가오리연을 한번 날리고 싶은데 그 후배가 하필이면 그 가오리연 어딘지 알았더니 저 강가에 갓쪽에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걸 마지막으로 아주 멋있게 한번 날려야지 하는 욕심에 감히 얼음이 깨지리라는 상상도 못했죠. 얼음 깨져 있지도 않았었고 근데 순간 거기 그냥 와장창 거기가 무너져가지고 그 제일 가쪽이 원래 얼음이 완벽하게 열지는 않더라고요. 항상 그 돌멩이나 물결이 움직이는 곳에서는 얼음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 얼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가서 연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 물로 그냥 왕창하면서 그냥 몸이 거의 엉덩이만 안 들어가지 다리가 거기에 있는 바위를 그 방패연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빠졌기 때문에 그 손이 그 바위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순간 거기를 짚어가지고 그 정도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진으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원인을 웃긴이라고 재밌어라고 그걸 계속 보고 있었는데 벌써 저는 오로지 목표가 지금 방패연에 아니 가오리연을 가지러 간다는 생각에 가오리연만을 쳐다보고 가기 때문에 그 소리가 귀에 안 들렸던 것 같아요. 이미 벌써 그 가까이 갔을 때 쩍쩍 소리가 난 거를 전혀 못 들었거든요. 사람이 뭔가에 미치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그 가오리연에 꽂혀가지고 빨리 가서 그거 갔다가 마지막 바람 있을 때 날려야지 하고 그것만 향해서 달려가다가 그 쩍쩍 소리 하는 소리를 듣지를 못하고 결국엔 거기서 그냥 와장창 거기가 무너져 버려가지고 제 몸만큼 그냥 붕덩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웃기고 재밌는 것이 아니 거기에 순간적으로 순발력 있게 제가 좀 되게 순발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빠지는 순간도 어찌됐든 그 바위를 잡아서 전체는 안 빠졌지만 빨리 빠져나왔거든요. 얼음에서 잽싸게 나왔는데 거기에 우렁이 한 마리가 붙어 나온 거예요. 그거를 도저히 불가사의예요. 진짜 어떻게 뭐 끌어낸 것도 아니고 그것도 빨간 장화에 미끌미끌한데 그게 어떻게 그
우렁이가 건져낸 것도 아니고 그게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참 너무나도 진짜 이거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제가 빠진 것보다도 우렁이가 더 나왔다는 게 순간적으로 놓다 뺐는데 우리 서정면 날씨를 벗어났습니다. 이제 서울을 향해서 고고고 렛츠고 레디쿠 어렸을 때 그 영화를 보러 애기를 데리고 가서 같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숲 친구들이 항상 그래요. 동화는 우리가 어렸을 때만 읽는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동화는 어른과 어린이가 같이 읽는 거랍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도 우리 친구들은 그 동화, 어린 친구들이 보는 곤충, 식물에 대한 그런 도서를 엄청나게 많이 보고 동화도 같이 보고 진짜 같이 보는 어차피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또 읽어보면 금세 거기에 빠지게 되고 추억처럼 말입니다. 정신으로 돌아가는 분당 변화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근 시간을 좀 피해서 가고 있습니다. 퇴근을 하면서 제 업무량을 좀 많이 해놓고 가면 월요일 날은 제가 조금 여유롭습니다. 시간이 제가 출근을 제가 그 업무량만큼 들이서 해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출발을 해서 한 10시쯤 제가 출근을 할 것입니다. 너무 신나. 제가 이렇게 신나게 눈물을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런 행복을 진짜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는다는 것은 참 너무 억울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렇게도 재밌게 사는구나 라는 걸 같이 공유하고 싶다는 욕심이 너무 많이 커서 페이스북도 하고 나아가 올해는 유튜브도 이렇게 찍어서 많이 올리고 또 저 앞에 산을 왜 저렇게 또 까부실까? 막바지 겨울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지금 춥기는 굉장히 추워요. 옛날 말에 뭐 온열에 정도 깨진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제가 그 부들밭에 갔었잖아요. 그 부들이 키가 거의 한 1m가 아니라 한 2m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연 오빠한테 하는 얘기가 그 부들을 어차피 연못에 있으면 이제 마른 거기 때문에 그 건초로를 원래는 그 수초를 싹 대줘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야지만이 새로운 잎새가 올라올 때 걸리적거리지도 않고 그 강물도 오염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 책에는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강가에 갈 때를 다 뵙니까, 그죠? 뵐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두고 또 뭐 썩고 그냥 또 새로운 잎새가 그 위에 그 속에서 올라와서 결국에는 그 이파리들은 다 죽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깨끗하게 빼주면 그 연못이 깨끗하게 그 새로운 잎새가 분비되면 올라올 것이고, 그 잎새를 빼서 저희 그 작업실에 지붕하고 벽을 전체로 그 부들 잎새를 마람장을 엮어서 그 열대지방에 그 야자수로 집지는 것처럼 그걸 엮어서 그걸 좀 해보면 어떻겠나 어제 문득 그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푸드를 다 벼처럼 해가지고 우리 초가지붕을 만들듯이 그걸 엮어서 그 지붕을 만들고 그 건물 전체를 그걸로 이렇게 하면 보온도 되고 또 자연의 그 숲 영실이니까 영실처럼 자연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면 정말 멋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얼음이 안 녹았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지금 기도를 하면서 다음 주에는 오자마자 지금 그 푸드를 건초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엮어서 정말 멋있는 집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움막집 같은 걸 만든다는 얘기예요. 우와, 여기까지 차가 밀려있네. 지금 출근 시간을 피해서 시간을 맞춰서 오는데 벌써 여기까지 차가 밀려있어요. 그래서 그 움막집을 그 부들 잎새가 굉장히 가늘고 딱 외대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잎새가 쭉쭉 뻗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만져보니까 속에 이렇게 탄력도 있어요. 스펀지 그 콜크처럼 이렇게 퐁퐁퐁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그 속에 무슨 섬유질이 이렇게 스펀지처럼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그 집 보온도 되고 시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로 지붕을 일단 첫 번째 엮어가지고 그
지붕을 만들고 옆에 그 건물을 전체를 벽을 이렇게 둘러서 정말 멋있는 그런 정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집을 사고가 났나 보구나. 아침부터 이렇게 사고가 났어. 차를 지금 견인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여기서부터는 밀리면 안 되지. 저 멀리서 보면 그냥 자연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작업실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다음 주부터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아니면 사람을 사서 그거를 좀 싹 빼가지고 오빠가 시간이 좀 있으면 부탁을 해도 되는데 여러분 지금 환자가 옆에 있어가지고 낫을 잘 갈아가지고 가면은
살 정도? 어떠한 그 연비가 얼마나 정말 좋아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소유차를 바꾼 이유도 워낙 서울을 이렇게 장거리를 많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소유차를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는 좀 대형차를 고르라면 막 주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단점이 되게 많아요. 이 정도로도 저에게 너무나도 가분하고 정말 아무것도 불편이 없어요. 대형차를 가지려면 진짜 버스 정도 이렇게 캠핑카 정도 타고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조그마한 차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자분들은 특히나 이제 나이 먹고 누구한테 뭐 잘 보일 일도 없고 정말 소박하게 진짜 몸빼 하나를 입고 또 서울을 갈 수 있는 진짜 정말 간단한 고무신을 신고 서울을 오갈 수 있는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된 것 같아요. 60을 옛날에 80까지 60까지 줄여가지고 지금 하나씩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80짜리는 전부 다 60으로 다운이 됐어요. 60은 거의 차가 가지가 않는데 이런 외곽도로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낮춰놨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빠 죽겠는데 달릴 수 있을 만큼은 해드는 게 여러분 좋을 것 같아요. 신호에 걸려가지고 맨날 벌금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달립시다. 이 고개를 딱 넘으면 이제 선호 워커힐이 보이거든요. 항상 얘기했듯이 저는 여기 올라오면 이제 그 비워두었던 그 행복을 만땅 넣어가지고 여기를 닦고 오면 이 고개만 넘으면 그 서울게 다 입력이 돼요. 그때 사업할 때는 정말 오늘 그 계획들이 어쩌면 그렇게 입력이 그냥 하나씩 다 되는지 몰라요. 양수를 가는 동안 그거는 완전히 줄기를 지워져 버리거든요. 나는 또 서울로 간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입력이 칙칙칙칙칙 하면서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뭔 어떻게 해야 되고 뭔 어떻게 해야 되고 세금을 여기서 가서 또 돈을 내야 되고 국가공은 어떻게 됐나 애들 걸 주거는 어떻게 됐나 사업가의 기본적인 고민들이 있잖아요. 진짜 너무너무 힘겨운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 보일러의 그 온도를 좀 이렇게 최대한 낮게 해놓고 나오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 정말 돈이 있어야 행복인가? 진짜 돈이 없으면 살아가는 게 좀 되게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물질이 풍부하다면 진짜 물론 기본적인 거는 해야 되겠지만 아무도 살지 않는 집에 보일러를 계속 틀어서 그걸 돌리면 한 겨울에 넉넉하게 떼면 거의 한 150? 아직은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직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전원생활에서는 거의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요.
화목 보일러를 놓는다든지 연탄 보일러를 놓는다든지 다 기름 보일러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기름이 저번에도 한 번씩 넣으면은 약 50만 원씩 들어가요. 그러면 그거를 한 3번 정도 넣어야지만이 한 해 겨울이 지난 것 같아요. 옛날에 친구들이 야 기름값이요 뭐 한 달에 거의 100만 원씩 들어가면 와 이거 시골에서 진짜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또 특히나 여유롭지 못한 어르신 같은 경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화목난로를 놓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그 우리 할아버지 집에도 이렇게 불이 난 이유도 그 노인들이 그 난로 떼고 막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화재 원인을 모른다고 하는데 그랬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전원생활에 누가 얘기를 했지만 그 겨울은 특히 제가 강원도에서 생활을 한 6년 정도 해봤는데 진짜 그 겨울은 정말 혹독하거든요.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AS를 부탁한다든지 그 읍내에 전화를 하면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와서 해주세요. 절대 오지도 않고요. 아 비싼데요 라는 말만 하는 거예요. 아 비싸도 괜찮다 와서 해달라. 무조건 전화하면 비싼데요 이래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배짱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힘들고 자기가 맥가이버가 돼서 물이 얼면 땅을 판다든지 호수를 가서 막 가마솥에다 삶는다든지 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특히나 강원도 겨울은 진짜 너무 혹독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양수리 정도는 기름 보일러 물론 강원도에서도 기름 보일러 뗐죠. 근데 거기는 수도 같은 게 제대로 각자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물들이기 때문에 참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수돗물도 전체가 다 얼어버리거든요. 거기는 너무 추우니까. 근데 여기도 물론 얼어요. 얼긴 얼었는데 강원도에 비해서는 뭐 완전히 약과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손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름 보일러를 외출로 틀어놓으니까 이번에도 좀 추워가지고 얼었더라고요. 거기 보일러가. 그래서 한 15도 정도에 그걸 틀어놓고 해도 기름이 날씨가 추우면 계속 보일러가 돌기 때문에 기름을 다 소모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안 틀 수도 없고 또 실내에 그 식물들이 있으니까 20년을 그렇게 그 식물들을 위해서 방 온도를 15도로 그러니까 15도 따뜻한 건 아니에요. 그냥 찬기운만 없을 미지근할 정도인데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화목 보일러 이제 같이 이렇게 떼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돈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와 비례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돈이 없다면 기름 보일러를 못 넣으면 얼마나 그래, 돈이 없으면 고생을 하고 머리가 없으면 몸이 고생이고 정말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또 젊을 때 놀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라 생각해요. 나이가 먹을수록 더 일을 해야 되고 집에 가만히 있으면 무료하고 대접 못 받고 그러잖아요. 사회생활을 꾸준히 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젊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우리 서울에 부지런한 식구들 이렇게 찾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정말 뭔가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움직이면 돈이 되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서울 사람들이 정말 부지런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그 집에서 바라보면 그 강변북로가 보이고 무슨 올림픽대로가 보이잖아요.
잠시도 차가 하나도 없을 때가 없어요. 새벽이 됐든 이른 아침이 됐든 밤늦게가 됐든 정말 연신 개미처럼 거미줄을 그 빨간 조명을 뿌리면서 그렇게 성실한 친구들이 저는 되게 존경스러워요. 특히 우리 남자 선생님들, 그 자식들 그 벌어서 먹여 살리느라고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물론 같이 뛰어서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거기가 그래도 아빠들이 너무 고생하잖아요. 진짜 우리 가정주부들도 남편의 고마움을 저는 알아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사월하면서 남자들 분들 되게 많이 만나잖아요. 거의 남자하고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세요. 정말 그 스트레스도 너무 많고 정말 그런 걸 보면 또 모르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소연도 이렇게 술 한 잔씩 먹으면서 말씀드리는 거 보면은 진짜 너무 철이 없는 부인들도 많고 정말 그래요.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해요. 정말 존경하는 우리 남편들 저는 항상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멋진 도로를 가거나 지금 좀 있으면 올림픽 대교를 건너갈 텐데 정말 저런 다리를 건너가면서도 항상 감사하며 정말 와 너무너무 존경한 마음으로 다닌답니다. 저는 항상 제 친구들을 차에다 태우고 가면서 너는 그런 생각 안 드니? 남자들 나는 너무 존경스러워 라는 얘기를 엄청 하는 누군가 타면은 하거든요. 너 저 멋진 빌딩을 보면서 세상에 우리 과연 여자들이 저거 할 수 있겠니? 난 남자들이 너무 존경스럽다. 그렇게 하면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그 멋진 사람을 누가 낳니? 여자가 낳은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물론 그거야 뭐 그렇지만 정말 위대한 어머니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남자들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저기 아주 롯데월드 건물이 하늘을 치솟고 보란듯이 서 있습니다. 저는 올림픽 대교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올 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변북로를 타고 올라갑니다. 항상 도로가 그 양수를 가는 길은 강변북로, 올림픽대교, 그 다음에 고속도로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이쪽, 다음은 저쪽 이렇게 아름다운 다리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행복하고 그 감사한 마음이 정말 이거를 세울 때 같이 몸을 담았던 우리 노동자 여러분은 진짜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뿌듯할 거예요. 그죠? 야, 여기 내가 세운 거야? 막 이렇게 말이에요. 정말 뭔가의 진짜 작품이죠. 그죠? 저는 이런 게 진짜 진정한 예술이라 생각합니다. 꼭 화폭에다 그림을 그려야 예술가인가? 저는 건축가도 정말 멋있고 저는 모든 게 다 예술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그죠? 특히나 이렇게 미용을 하시는 그 머리를 하시는 분들은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 정말 아티스트죠. 진짜. 살아있는 아티스트.
뻥 뚫리는 게 멋이 아니라 밀려야 맛인 것 같습니다. 그 간절함이 더한 것 같아요. 빨리 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 하나라도 끼어들어서 빨리 가려고. 머리를 계속 쓰게 만들잖아요. 저는 그 운전도 굉장히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우회전을 하려면 첫 번째 줄에 쓰면 그 가운데서 계속 새치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메인 줄은 정말 제일 늦게 도착을 하잖아요. 정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렇게 저는 모든 게 지탱한다고 봅니다. 전체가 다 그렇게 한다면 엉망진창이 되겠지만 또 규칙을 정말 어기지 않고 잘 살아가는 정석적인 사람들이 계시기에 정말 기둥이 제대로 서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존경합니다. 저도 다른 차선으로 가다가 좀 끼어드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일상이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항상 너무 유난히도 바빠가지고 얌체처럼 운전할 때만큼 저도 조금 양보적인 그런 거는 좀 순간순간 순발력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딸아이는 면허증을 따놓고 지금 진짜 이제 계속 운전을 안 해서 장롱면허 되게 생겼어요. 처음 따자마자 그냥 바로 운전이 시작이 돼야 사람이 머뭇거리지 않는데 이렇게 운전면허를 따다가 장롱이다 아니 좀 스톱이 돼가지고 한참 있다가 운전을 하려면 그게 오히려 새로이 시작하는 것 때문에 더 겁을 먹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면허증 없이 무면허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그때 당시에는 진짜 서울에 여자가 한두 명 정도 보일까 말까 할 정도의 저는 면허증을 굉장히 20대 그 당시 그때 당시 스텔라 나올 때 르망 나오고 스텔라 나올 시절이었는데 정말 면허증도 없이 무면허로 운전을 슬금슬금 하다가 결국에는 면허증을 따러 가면서 차를 세워놓고 떨어지고 한바탕 창고에 가서 속상해서 울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가지고 정말 그렇게 속상했던 그런 그 면허증 따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독하게 해서 정말 그것도 제주 면허로 진짜 눈물겹게 땄던 면허증인데 지금 따라하면 아마 또 못 딸 거예요. 그때는 일종보통 그 트럭으로 땄어요. 아이고, 요즘에 이종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주행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딸 하는 거 보니까 시내 차가 워낙 많은데 그 주행을 그 시간대에 그걸 맞춰가지고 하는 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기는 성격이 내성적인데 나 되게 막 무서워갖고 덜덜덜 떨고 그 주행 갈 때마다 4번인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얘가 절망할까봐 또 옆에서 보는 또 엄마는 그냥 아이고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어떻게 4번째인가 5번째인가 어떻게 해야 아주 붙었어요. 차에 순간 올라가는 순간 시동만 켜고 떨어지고 막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애가 긴장을 했는지. 저도 이렇게 성격이 되게 용감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시험장에 가면은 우리는 그 일정 보통은 그 트럭으로 소형 트럭으로 하는데 그 후진이 있어요. 후진 에스코스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1호는 그 첫날 붙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면허가 이론 필기 시험을 그 자리에서 보고 그 자리에서 발표를 하고 바로 그냥
코스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필기는 붙어놓고 꼭 그 S코스만 들어가면 그 후진에서 마바방 정말 그 소리가 너무 소름끼쳐. 세상 사람이 나를 다 손가락질하는 것 같은 그런 창피함이 있잖아요. 아유, 네. 그때 그 면허증 따던 그 생각을 하면 그래가지고 몇 번 보다가 너무 창피해서 에이 면허증 안 딴다고 무면허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따긴 땄는데 그때는 주행은 없었잖아요. 그냥 코스만 얘기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이종에서는 뭐 후진도 없고 또 오토고 그러니까 얼마나 따기 쉬워요. 그런데도 그 주행이 있어가지고 애기가 그렇게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그 낯선 곳에 그 지역을 가가지고 그 주행을 하면서 그 코스를 그 지역을 갖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 지역만 아니고 A 코스 있고 B 코스 있고 C 코스 있는데 어디에 걸릴지를 몰라갖고 애가 되게 막 걱정을 너무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그러면 너가 시험 보는 자리를 좀 가가지고 거기를 한번 돌아서 그 간판 같은 거를 기억을 해놓으면 여기선 좌회전 우회전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엄마 그것도 싫고 그러면은 그 기사를 하나를 붙여가지고 그거를 한번 좀 받아라 그랬더니 그것도 안 하니 뭐 옆에서 보는 엄마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또 같이 친구하고 2명이서 가서 면허를 따러 가는데 어떻게 그래도 그 녀석은 한 방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애가 자존심도 있고 자존심도 진짜 상하고 아이고 내가 그때 생각하면 그냥 정말 무슨 고시 패스하는 것처럼 난 가슴이 떨었네요. 그래도 다행히 아이고 붙어가지고 얼마나 그냥 진짜 완전 진짜 대학 붙은 것만큼이나 제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 그 초보자들은 좀 약간 우리가 시선을 좀 멀리 봐야 되는데 바로 코앞만 보고 막 더듬거리면서 그렇게 운전을 시켜보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앞에 전봇대가 있는데도 막 곧 박을 때까지 밑에만 보고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타지를 아이고 저도 처음 면허 저 주행 연습할 때 택시기사 아저씨를 태우고 좀 코치를 받았는데 아저씨는 저는 초창기에도 그냥 얼마나 세게 막 밟아버리는지 아저씨가 자기 오래 살아야 되니까 자기 내리겠다고 그 정도로 저는 좀 과격했던 것 같아요. 20대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격이 다 성격인 것 같아요. 차를 가지고 그것도 그때는 이 기아가 있는 진짜 오토가 아니었잖아요. 그거를 한라산까지 차를 밤새 끌고 올라가 가지고 내려다가 이제 무서우니까 계속 크러치를 밟았던지 시내까지 다 왔는데 차가 움직이질 않아서 그 아까 옆에 가르쳐줬던 택시 아저씨 그 아저씨 차에 묶여가지고 차 공장으로 가서 보는데 크러치를 너무 밟아가지고 크러치가 다 닳아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차 다 망가뜨린 줄 알고 너무너무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고쳐가지고 그러니 운전을 하니 얼마나 이렇게 편리하고 저는 운전을 안 하시는 우리 주부들한테 항상 운전을 하세요. 운전을 하면 너무 행복해집니다. 정말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세상에서 이 편리하고 요즘엔 차들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혹시 운전 면허증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면 꼭 차 면허부터 따시고 진짜 너무 주부로서는 특히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도 봐야 되고 요즘은 뭐 또 시장도 전화하면 그냥 아침 할 수 있게 다 배달이 돼버리는 그런 장점도 있는데 또 어린 자녀들 데려다 줘야지 데리고 와야지 그런 활동성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진짜 택시비에 비하면 진짜 이런 차를 끄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갑시다. 왜 이렇게 차가 밀리나. 빨리빨리 가자. 출근 시간 늦겠다. 그냥 수다를 있는 대로 떨다 보면 그냥 서울이 다가오고 집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저도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누구한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가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죠? 요즘엔 다 SNS 친구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주참의 다현이네 그 얘기를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면 SNS에서 만난 친구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SNS가 아니라 어떤 친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진실이 통하면 다 친구가 될 수 있다 생각해요. 사람들이 속이고 가식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거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SNS를 많이 하고 유튜브도 하고 그런 선배들도 야 그런 SNS 친구를 뭐 집에 놀러 갔다고? 그 말도 안 돼. 정말 그럴 수도 있구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우리 페이스북 패밀리들도 정말 가족처럼 나이가 어리면 동생처럼 또 나이가 많으면 오빠, 선배님 진짜 때로는 저희 그냥 부모님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되게 존경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큰 가족의 일원으로서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항상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부 묻고 진짜 때로는 댓글 그 상황에 따라서 댓글을 주면 또 저는 이제 댓글을 좀 많이 못 다는 편이에요. 그냥 좋아요 뭐 하트 날리고 또 정말 어려우신 어르신들한테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이제 그 정도 인사 항상 드리고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정말 진실한 그런 SNS를 하시면 정말 좋은 주변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 그리고 저희 그 프로에 채널에 방문해 주신 우리 님들 저는 되게 친하게 지내고 싶고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에 살기 때문에 같이 정말 답답할 때 놀러도 오시고 제가 시간이 되는 한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큽니다. 알겠죠, 여러분? 제가 여기가 지금 차가 너무 많이 밀리고 시간이 너무 길으니까 여기서 줄일게요.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제가 양술에서 너무너무 막 흥분돼가지고 오기 때문에 말도 많고 그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저는 좀 달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운전을 하고 오는 길에 또 우리 님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자랑도 하고 제 마음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죠? 제가 마이크를 사용을 하지 않고 저번에 마이크를 무선을 하나 살려고 했는데 여기 삼성에 가가지고 그걸 구하지 없어가지고 못 구했어요. 그래서 그냥 유선 꽂는 걸로 그냥 하는데 그거는 요즘에는 그 충전기와 같이 그 꽂는 곳이 한 곳으로 쓰기 때문에 충전을 또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마이크를 꽂을 수가 또 없는 거예요. 그 단점인 것 같아요. 이게
예전 거는 옆에 이렇게 핀으로 꽂고 이건 충전은 충전기대로 같이 동시에 할 수 있었는데 요즘 새로 나온 이 5G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어폰 꽂는 데다가 충전기가 같이 꽂는 상황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인 것 같습니다. 저 멀리 남산이 보인다. 남산이 보이면 저는 집에 이제 집에 다 왔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휴, 하늘, 파란 하늘 보다가 이 표백된 하늘을 보면 이게 서울이구나. 안개 자욱한 서울. 진짜 제가 하고 나서도 정말 진짜 표백이 됐습니다. 표백이. 어제는 하늘이 너무 파랗고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카메라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하늘이 예쁜지. 그렇게 파란 하늘이 서울 근교 양술에서 문홀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고향에 가면 진짜 하늘이 너무 파래서 눈이 시리죠, 시리.